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 그 수요일 아침 피부과 라이브로 비욘디 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연세 리엔 피부과의 이세원 쌤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저희가 원래 한 달 만에 뵙는데 네. 조금 이렇게 연기가 돼서 6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네. 잘 지내셨는지요? 예, 별일 없었습니다. 네. 뭐 감기가 네. 조금 걸렸었는데, 네. 예, 뭐 이제 거의 다 나았고요. 이제. 예. 요새 날씨가 사실 진짜 춥긴 추워요. 네. 저도 평소에 감기 잘 안 걸리는 편인데 네.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네. 한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또 네. 간단한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다행히 네. 또 무사히 넘기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라이브도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주제 먼저 소개해드리고 천천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약 자체가 굉장히 핫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네. 더더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남성 탈모 치료약입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 두 약인데 이 두 약하면 사실 이런 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늘 따라다니는 이제 네. 수식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리뷰해 주시고 또 임신까지 이렇게 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까지 좀 다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좀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선생님? 네. 그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이제 약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제일 이제 약을 먹기를 좀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말씀하신 성기능 부작용과 관계된 내용들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데 네. 이런 어떤 성기능, 성의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리뷰를 네.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성기능 못지않게 많은 남성이나 혹은 그 약을 드시는 그 남성의 배우자분들까지도 좀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그 약이 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에게 실제로 뭐 영향이 네네. 있는지 네. 이런 그리고 그 약에 의해서 임신이라든가 혹은 태아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긴 하세요. 네. 정말 임신을 준비 중인데 중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면 그렇죠. 뭐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잠깐 먼저 인사 나눠보고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딸딸님 들어와 주셨고 고촌 날다람쥐님, 윤희님, 새초미님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근데 선생님 감기 걸리셨다고 말씀 주셔서 그런지 윤희님도 지금 독감에서 아이고 독감은 진짜 더 힘드시잖아요. 오래 간다고 힘내십시오. 그러니까요. 빨리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비욘디 영상 보시고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 알딸딸님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용을 먼저 시작을 해보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일 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일단은 먼저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임신이나 정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약이라는 게 탈모약을 먹는다 해서 탈모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약이 그 어떤 모발을 가늘어지게 하는 호르몬을 좀 억제함으로써 그 이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남성 탈모가 되는 거를 억제해 주는 건데 약을 중단하면은 그 기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성 탈모가 다시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이 어떤 정액이라든가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결혼을 해서 혹은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약을 끊으면 지금까지 잘 유지하던 거를 이제 임신을 위해서 약을 끊었는데 이게 탈모가 다시 진행될까 봐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약의 안전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심도 되시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시작하시기 전부터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이 그렇게 무서운 약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일단 탈모가 진행됐을 때 이 약을 먹는 거는 남성 탈모에서는 필수거든요. 약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아무리 해도 약을 먹지 않으면 절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걸 하시든 모발이 좋아지는 다른 치료든 뭐든
뭘 하시든 간에 약은 무조건 남성 탈모 치료라면 먹어야 됩니다. 해주시면. 근데 이 약을 먹었을 때 물론 정액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 정액량이 감소합니다. 정액량이 감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성기능 네네.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액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정액량이 감소된다라고 하면 정액과 정자를 동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액과 정자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임신이나 이제 태아의 중요한 거는 정자죠. 그 정액 내에 있는 정자라는 것인데 이 정액에서 정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정액은 말 그대로 그 액인데 그 액은 대부분 전립선 액이거나 아니면 부고안에서 나오는 부고안 액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이라는 게 원래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에요. 네.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전립선이 과도하게 커지고, 이게 전립선이 커지면 안 좋은 게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눌러요. 그래서 소변을 잘 못 보고 혹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그 소변의 통로를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전립선 암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음으로써 그런 전립선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데, 다만 전립선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립선이 크기가 커지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립선의 기능을 약간 떨어뜨립니다, 약이. 그래서 전립선에서 어떤 액체를 만드는 기능이 좀 떨어져서 정액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 게 어떤 정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액을 감소시킨다는 거. 총량을 좀 감소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액량이 좀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떤 무슨 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정자에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과 같은 다른 전립선이 커지면서 생기는 다른 안 좋은 것들도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좀 얼마나 감소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양이? 근데 그거는 네. 사람마다 틀려요. 그 정액의 감소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정액의 감소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럼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그 플라세보 위약을 먹었을 때도 보면은 정액의 감소를 느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을 드시고. 네네. 근데 실제로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을 때, 이거는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1mg 그 탈모약이 아니라 5mg 실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을 먹었을 때 얘기인데, 그때 그 약을 먹고 첫 1년 중에는 한 8% 정도의 사람들이 정액량의 감소를 느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정액량의 감소가 많은 부분에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10% 이하예요. 근데 그것도 약을 2년, 3년, 4년 먹다 보면 그 어떤 정액량의 감소 같은 어떤 다른 성기능 부작용은 약을 오래 먹을수록 좀 줄어듭니다. 네네. 그래서 2년 이후에는 2% 이하에서 느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플라세보, 위약을 먹어도 느끼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정액량의 감소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어떤 그 기능이 조금씩 나이 들면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이게 남자들이 자신의 어떤 성기능을 좀 과시하는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성기능이 떨어져서 안 좋아졌는데 그걸 자꾸 약 탓을 해요. 그러니까 좀 핑계거리를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어떻게든 만들 탈출구를 수도 조금 있다. 만드는 네. 저는 이런 어떤 논문의 결과나 과학적인 통계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도 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위약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의 정액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지만 그 퍼센트나 그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마저도. 네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전립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면 이 정자가 어떤 관을 통해서 전립선 쪽으로 가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고안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와 전립선에서 나오는 액체와 함께 요도로 돼서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할 때 방출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전립선이라는 이 중간에 이게 이제 요도하고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요. 그럼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걸 좀 막아주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그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소변이 시원하게 맞아요. 나오지 네네. 않는다. 그게 아주 큰 또 고민이시거든요. 뭐 간에 깨신다. 뭐 그렇죠, 이런 분들 그렇죠. 정말 많으시고. 예. 근데 이 약을 드심으로써 이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가 되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죠. 그런 거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전립선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전립선에서 나오는 액체가 줄어서요. 정액량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좀 배경까지 잘 이해를 하시면 좀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그래 실제로 네네. 정액량의 감소, 사정량의 감소를 호소하시는 분 많지 않지만 만에 하나 본인이 사정량의 감소가 약을 드시고 나타났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럼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이 정액으로 나오는지. 네. 왜냐하면 이 약을 여성이 먹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만지거나 뭐 이러면 그렇죠. 안 된다. 여성이 이 약을 직접적으로 먹거나 물론 뭐 어쩌다 한두 알을 실수로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약에 노출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임신할 경우에 그 태아의 기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정액으로도 이 약이 나온다면 정액을 통해서 여성에게 전달이 돼서 그 태아의 기형이라든가 어떤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액으로 진짜 이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피나스테라이드 1mg, 그러니까 탈모에 쓰는 우리가 약을 가지고 정액 샘플에 측정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남성에서 순환하는 DHT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피나스테라이드 용량보다 650배 낮은 수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이게 좀 말이 좀 이렇게 뭐 돌려 말해가지고 조금 말이 어려운데 실제로 어떤 DHT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적정 약물의 농도가 있겠죠. 그 좀 유효한 그렇죠. 용량. 네. 유효 농도보다도 네. 650분의 1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액으로. 아, 네네. 정액으로 물론 우리가 먹는 약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정액이나 우리 어떤 체액을 통해서 이 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액에도 이 약이 조금 섞여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농도, 그 농도조차도 태아의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DHT라는 수치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의 650분의 1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참 못 미치는 정말 그렇죠. 소량이 그렇죠. 나온다. 그래서 네.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어떤 태아한테 영향을 미친다거나 임신에 직접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용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부에 대한 투여라는 그 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피나스테라이드 그 프로페시아라는 약의 저 약 설명서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약을 투여받은 수컷 렛, 여기서 보면은 사람에서 상용량의 488배를 수컷 쥐한테 투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양의 어마어마한 양을 투여한 거예요. 이 약을 투여받지 않은 암컷 레트를 교미시켜서 생산된 수컷 및 암컷 그 아이에서 비정상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쥐한테서 실험을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488배. 쥐의 실험을 하는 이유가 네네. 쥐가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나 우리가 원숭이 같은 영장류하고 이런 어떤 생식 구조가 제일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네. 488배를 투여를 했는데 암컷이랑 교미를 시켰는데 비정상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네네. 임신한 원숭이에게, 이번에 네네. 원숭이에요. 임신한 여성 그 원숭이 암컷에게 네. 남성의 정액으로부터 여성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이 약 최고 용량의 250배 이상. 네. 그러니까 한 번 남성의 정액을 통해서 여성에게 노출될 수 있는 양이 250배 이상을 직접 정맥 투여를 했을 때도 수컷 태자,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의 비정상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네. 킬로그램당 2mg을 임신한 원숭이에게 경부 투여했어요. 자, 킬로그램당 2mg이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왜냐면 그러게요. 네네. 우리 남성 70kg짜리 그 체중이 나가는 남성이 하루에 먹는 약이 1mg이거든요. 네. 근데 원숭이는 사람보다 체중이 적죠. 그런 체중이 적은 원숭이에게 체중 1kg당 2mg이라면 남성이 거의 뭐 한 번에 한 100알 이상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를 임신한 원숭이에게 경고 투여했을 때도 임신한 태아에서 비정상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1mg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를 먹음으로써 어떤 남성이 먹음으로써 여성에게 그 임신한 여성과 만약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네네. 태아가 잘못되거나 혹은 이제 그 자기가 약을 먹는 분이 그 여성과 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으로부터 네. 이렇게 드셨을 때 그렇죠, 여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액을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미치는. 나왔을 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프로페시아를 드셨을 때 그 영향에 대해서 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이 약과 관계에서 이 약을 드시는 남성이 그 어떤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잘못된 예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예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네네. 이제 간혹 이 프로페시아를 드시는 게 아니라 5mg 프로스카를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에 쓰는 거는 1mg 프로페시아를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전립선 치료에 쓰는 5mg 프로스카를 직접 드시는 분들 혹은 아보다트는 이제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에요. 프로페시아하고 아보다트는 성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보다트도 탈모에 우리가 쓰는 약인데 아보다트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그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보다트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약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암컷 레트에 대한 배태자 발달 시험에서 이 약을 경구 투여했을 때 모든 용량, 그러니까 그 임상에서 남성에게 노출되는 양의 뭐 좀 그 많은 양도 있고 좀 적은 양도 있는데 수컷 태자와 수컷 신생아의 여성화가 나타났다. 그 이 얘기는 아보다트의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보다트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여성화라든가 수컷 태자 저 태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게 사람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쥐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보다트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된 바를 찾아보면 남성이 아보다트를 먹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지금 임신이 됐을 경우에 어떤 태아의 기형이 나타난 예는 보고된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거는 쥐에서는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토끼의 배태자 시험에서도 어떤 수컷 태아의 여성화에 대한 증거가 발견됐고 하지만 임신한 원숭이에게 투여했을 때는 특별한 태아 독성은 없었다. 근데 이제 12개월간 반복 경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개월간 반복 경고 투여한 남성의 정액에서 검출된 이 약의 최대 농도는 14나노그램인데 1일 정액 5cc를 통해서 50kg 여성에게 이 약이 100% 흡수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약이 노출될 수 있는 최대량은 1.4나노그램이고 이거를 이 정도 용량이 어떤 투여가 됐을 때 질 흡수량이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태아가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체중이 작고 어떤 동물들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의사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요. 사실 아보다트도 지금까지 인간에게 어떤 태아에 잘못된 게 발견된 예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사실 아보다트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안전을 기하고 싶다. 하지만 탈모가 걱정된다라 그러면 아직 이제 임신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약의 시작을 아보다트보다는 프로페시아로 시작하는 거를 저는 더 그래서 권장을 좀 드리고요. 다만 어떤 이제 아보다트의 유용성도 있어요. 프로페시아보다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는 프로페시아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잘 못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보다트를 먹고 또 탈모가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처음 약을 시작할 때 프로페시아 같은 걸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프로페시아로 시작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조금 이제 임신과 관계 없거나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고 혹은 전립선 증상까지 동반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이 아보다트는 전립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프로페시아는 전립선 치료제보다 좀 약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한 효과는 사실 떨어져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 부작용이 좀 더 적고 임신에 대한 부작용이 좀 더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연세가 드시고 전립선 증상도 있거나 혹은 임신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아보다트를 드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 좀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좋을 것 케이스가 있습니다.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죠. 그러면 혹시 만약에 아보다트가 나한테 더 잘 맞고 효과가 좋아서 약을 드시고 계신 젊은 남성분이 계신데 임신을 만약에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좀 중단하시라고 말씀 주시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약의 설명서인데 아보다트에 보면 아보다트의 설명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Use a condom during sexual intercourse. 그러니까 특히나 if your partner is or may be pregnant. 그러니까 어떤 성행위를 할 경우에 아보다트를 드시는 분은 특히나 상대방 여성이 임신의 가능성, 가임기 여성의 나이에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콘돔을 착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피임을 권장을 하고 있고 프로스카 5mg,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보다 강한 거죠. 5mg 프로페시 전립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콘돔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5mm 경우에는요. 네, 근데 네. 프로페시아, 그러니까 1mg, 우리가 남성 탈모약으로 나온 프로페시아의 경우에는 이런 설명조차 들어있질 않아요. 콘돔 착용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프로페시아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임신을 준비하거나 뭐 생각을 해야 되는 젊은 남성인데 아보다트를 드신다. 그러면은 뭐 조금 걱정이 되신다. 그러고 사실 아보다트를 그냥 드셔도 거의 안전합니다. 크게 뭐 문제될 거 거의 없지만 어쨌든 걱정이 되신다면 프로페시아로 스위치를 좀 해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 아보다트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보다트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약값이 싸요. 싸죠. 네. 이게 굉장히 아보다트의 큰 저는 네.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장기간 먹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네, 다만 단점은 아보다트의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그 강한 효과 내지는 강한 호르몬 억제력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빈도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보다트가 반감기가 길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길어서 내가 아보다트를 먹는 젊은 남성인데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보다트를 좀 끊어야겠다. 네. 근데 예를 들어 프로페시아를 먹다가 프로페시아를 끊을 경우에 프로페시아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네네. 실제적으로 한 2, 3일만 지나도 우리 몸 안에 체내에 프로페시아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보다트의 경우에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체내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탈모 치료를 시작할 때 처음에 뭐 20대, 30대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페시아로 시작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뭐 한 45세 이상 되셔가지고 뭐 더 이제 자녀도 다 출산도 이제 있으시고 혹은 뭐 한 50세, 60세 이상 되시면서 전립선 증상이 조금 있으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아보다트를 드시는 것도 저는 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장단점이 좀 극명하고 그렇죠. 특징이 있다 보니까 좀 상황에 맞게 잘 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네. 네, 또 다음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는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네. 자, 생식 능력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임 불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임신을 하고 싶어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잘 생길지 혹은 약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정자 수나 정자의 운동성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프로페시아를 검사를 해봤더니 약을 먹은 초기에 정자 수나 정자의 운동성이 약간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감소를 하지만 약을 꾸준히 한 4, 5개월 이상 복용을 할 경우에 그게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4, 5개월 정도? 위약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임신과 관계돼서 그 임신의 가능성에 프로페시아가 미치는 영향이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페시아를 먹는다고 그래서 뭐 그 임신이 잘 안 된다거나 정제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실제로 미국 FDA에서도 Non-Adverse Effects of Finasteride on Male Fertility라는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그 임신과 관계된 생식 기능에 프로페시아가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이 약 자체가 미치는 그 반대급부의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FDA에서도 그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아보다트 같은 경우에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보다트의 어떤 이게 우리나라에 나온 이건 약 설명서인데 네. 52주째 이약 투여군에서의 총 정자수, 정액량, 전장 운동성 등의 초기 값으로부터의 평균 감소율은 위약 투여군에서의 평균 감소율에 대해 보정하였을 때 각각 23%, 26%, 18%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액의 양이나 정자 운동성 같은 것들이 아보다트의 경우에는 조금 줄 수 있다. 시간이 좀 지나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임신에 중요한 거는 정자의 농도나 정자의 형태거든요. 네. 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보다트의 경우에도 물론 프로페시아에 비해서 아보다트가 약간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떤 임신 가임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의 그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젊은 남성들은 아보다트보다는 프로페시아로 스타트를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조금 더 권하는 그 근거가 또 되는 얘기고요. 네. 자, 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성의 경우에요. 네네. 자, 이 남성의 경우에 근데 이거는 사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보기에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뭐 성기능도 다 멀쩡하고 그랬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정액의 그 정자의 숫자가
감소돼 있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과 관계없이 네. 기본적인 본인의 정자의 숫자나 정자의 운동성이 좀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남성들 중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우리가 임신이 안 돼서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면은 여성의 어떤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남성의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그 네. 남성들이 평소에 뭐 생활할 때 불편이 있었다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게 있고요. 뭐 아주 성기능이 활발하거나 성기능과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정자, 근데 그런 약간 어떤 정자의 숫자나 정자의 운동성이 실제 평소에 기본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 약을 먹음으로써,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먹음으로써 약간의 초기 이런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 감소가 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남성의 경우에는 이게 감소돼도 임신의 어떤 마지노선보다는 훨씬 위에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떨어져서 임신의 어떤 마지노선에 걸려 있거나 혹은 그 이하의 약간 불임 남성 같은 경우에 이 약을 먹음으로써 그게 더 현저히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어떤 그렇죠. 문제가 있으신 네, 우리 분들은 아조스퍼미아라고 해가지고 네. 정액은 나오는데 실제 그 정액 안에 정자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경우가 이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남성의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을 먹음으로써 좀 더 임신의 그나마도 임신의 가능성이 적은데 그 가능성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역시 그 뭐 의사들마다 어떻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가임기에는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전이고 네. 그 남성의 나이가 40세 이전이고 그런 부부가 6개월가량 어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그 부부 관계를 하고 하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을 조금 불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관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그 남성이 만약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드시는 분이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약을 좀 일시적으로 좀 끊어보시는 게 어떤지 그래서 그렇게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좀 그럴 경우에는 네네. 중단을 그러니까 또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뭐 네네. 그런 분들이 미리 근데 그런 걸 걱정해서 약을 끊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생기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이건 대부분 가역적이기 때문에 네. 약을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아까도 네. 그 반감기를 말씀 주시면서 2, 3일 정도면은 네네네. 이제 농도가 없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프로페시아의 말씀을- 경우에. 네, 프로페시아는 네, 그렇게 아보다트는 말씀 조금 더 주셨습니다. 길고 네네. 또 그 우리가 근데 저거는 있어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스포마토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정자가 우리 고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그 정액을 통해서 정자가 만들어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이 정자가 잘 기능을 하도록 잘 뭐 우리가 잘 익는다고 숙성을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잘 숙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액의 형태로 이제 정자가 나오는 데까지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 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약 프로페시아를 드시는 분이더라도 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 네네. 그럼 한 2, 3개월쯤 전에 끊으시면 이런 어떤 정자 자체도 아예 약의 어떤 영향을 정말 1도 안 받는 그런 네네. 깨끗한 정자가 만들어지는 아예 거죠. 그냥 아예 생성부터 나는 그렇죠, 그렇죠. 끊어버리고 네, 싶다. 끊어버리고 싶다 하시는 네네. 분들은 보수적으로 그렇죠. 2, 3개월 정도까지를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네. 또 주셨네요. 네.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네. 지금 뭐 의료보험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신데 천천히 처음부터 순서대로 질문을 제가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님 질문 주셨는데요. 방송 기다렸습니다. 제 친구가 30대 중반인데 탈모 때문에 버는 돈을 거의 머리 심는데 다 쓰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젊으신 분들도 수술 좀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탈모라는 게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지만 심한 분들은 정말 한 중학교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심하게 탈모가 진행되는 분도 네네. 계시거든요. 근데 제일 어쨌든 기본은 약을 드시는 거고요. 모발 이식은 제가 나중에 이제 모발 이식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텐데 모발 이식은 엄밀히 말하면 탈모 치료가 아니에요. 모발 이식은 미용 성형 수술이에요. 이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 다만 약을 드시거나 다른 탈모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메꿔지지 않거나
혹은 앞머리 이마 같은 데가 이미 뭐 많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이마가 너무 넓어서 탈모처럼 보이거나 이런 분들은 수술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카모플라주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뭐 코가 낮은 분들이 코를 높이고 하듯이 그런 미용 성형이에요. 모발 이식은. 그래서 뭐 친구분 머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약을 먹고 어떤 그 기본적인 탈모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람의 살쾡이님께서 아플 것 같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저도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아, 네. 저 진짜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 수술 드는데. 못하는 의사한테 받으면 아파요. 아 이게 또 그런 모발 이식 수술 네네. 별로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요? 예, 모발 이식 수술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네. 저희 환자분들 치료받은 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네네. 모발 이식 수술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한테 권장 드릴만 하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나요? 여쭤보면은 아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고 해보기 전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하니까 주변 또 결과가 좋으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충분히 권할 만한 수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모발 이식 수술이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요. 부분 마취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물론 네네. 부분 마취 그 주사를 맞을 때 좀 따끔따끔하고 네네. 당연히 수술 이후에 조금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는데 그 수술 이후에 따끔따끔한 느낌도 어떤 그 절개를 한 부위를 잘 맞춰서 정성스럽게 꼬매놓으면은 별로 안 아파요. 그게 잘 층이 안 맞거나 그랬을 때 쓰라리고 아픈 네네네네. 통증이 있는 거지 수술을 잘 해놓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그렇군요. 통증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발 수술.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네네네. 아프진 않다. 뭐 전혀 안 아프다고 할 수는 네네. 없어요. 근데 뭐 아파서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거는 특히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알딸딸님께서 피나스테라이드를 이틀에 한 알 복용하는 게 좀 부작용 네네.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은가요? 이런 질문 네, 주셨는데요. 프로페시아가 이제 1mg이잖아요. 네. 프로페시아가 이제 1mg으로 용량이 결정될 때 우리가 이 용량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량 결정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시아를 0.2mg, 0.5mg, 1mg, 2.5mg, 5mg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네. 대규모 임상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물론 1mg을 먹었을 때 부작용의 빈도가 그 아래 용량 0.5나 0.2를 먹었을 때랑 부작용의 빈도는 비슷하면서 효과는 좀 더 좋아요. 그리고 5mg 먹었을 때랑 1mg 먹었을 때를 비교해도 효과의 차이가 별로 없이 그래서 1mg로 결정이 된 거예요.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잘 나타나고. 네네. 근데 0.2나 0.5를 먹은 분에서도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프로페시아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에 한 알 복용하셔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 물론 이틀에 한 알 드시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규모 임상 실험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기존의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유출을 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저한테 이제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네네. 중에 어떤 부작용을 좀 우려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탈모가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틀에 한 알 드시도록 처방하는 경우 저도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알딸딸님이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별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면 이틀에 한 알 드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 그럼요. 이렇게 좀 네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명일님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피나스테리드가 좀 비싸서 이렇게 전립선비대증 네네네. 5mg 약을 이렇게 잘라서 드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좀 효과와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고 네, 싶으신지. 탈모에 대한 효과는 뭐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죠. 네네. 예, 비슷한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어떤 부작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가능하면 피나스테라이드 1mg 정제로 돼 있는 제대로 된 약을 사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 국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프로페시아 정품은 사실 비싸요. 네네. 오리지널은 비싼데 국내에서 나오는 정품 피나스테리드는 1mg짜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요즘에 가격대가 다양하긴 한데 네. 저렴한 것도 분명히 저렴한 거는 있습니다. 한 알에 한 400원 정도? 네. 400원대인 것도 있고 네네. 뭐 국내에서 나오는 약 중에도 비싼 거는 한 7, 800원 정도 하는 게 있어요. 한 알에. 자, 근데 한 알에 예를 들어 500원이라고 하면 한 달 내내 드신다 그러면 15,000원이거든요. 그 모발을 위해서 한 달에 본인이 진짜 모발을 걱정하시는 분이 한 달에 15,000원 투자가 나는, 물론 제가 뭐 그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거를 다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진짜로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15,000원이면 뭐 밥 두 끼 혹은
친구를 만나서 소주를 한 잔에도 15,000원 이상 쓰실 거고, 만약에 담배 피우시는 분이면은 담배 두 갑이면 15,000원이거든요. 본인의 어떤 모발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 달에 15,000원 정도 투자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1mg짜리 피나스테라이드를 조금 저렴한 거 처방받아서 사서 드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네릭도 이제 가격대가 다양하고 저렴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네. 했다가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탈모가 걱정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반응이 이렇게 신경제 쪽으로 나와서 조금 놀랐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사람마다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포인트, 예민할 수 있죠. 영린 예민할 같은 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는 거고, 이제 탈모나 어떤 외모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고 그래도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뭐 꼭 같이 해야 되고 그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오버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탈모로 인해서 어떤 그 사람의 라이프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이미 사실 그거는 그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할 때는 조금 분위기 좋을 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좀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임생은 40부터님, 임신을 계획 중인 상태에서 탈모약 먹으면 위험한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면. 일단 기형아 부분에서는요. 그 약을 그러니까 남성이 먹었을 때 이거를 여성이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약은 원래 여성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금기입니다. 금기. 남성이 먹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형아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그런 정말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사람이 먹은 약인데 지금까지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형아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험한 게 아니라 임신이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저 아이디 하신 분이 보니 인생은 40부터라고 하셨는데 40세 이상이면은 정상적으로도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숫자가 떨어지고, 이제 40 이후에 남성과 같이 사는 아무래도 배우자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겠죠? 그럼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35세가 넘어가면은 그 조금 가입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탈모약을 이제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임신 가능성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건 아니고요. 임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존 페트루치님께서 탈모인에게 탈모로 놀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김명일님께서 바르는 이제 미녹시딜이 좀 불편해서 피나스테리드만 먹고 있는데 머리 날까요? 요거는 방지하는 거 역할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약을 통해서 미녹시딜도 그렇고요, 피나스테라이드도 그렇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막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지금 김명일님의 선택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미녹시딜은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 남성 탈모,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미녹시딜 단독 치료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발랐을 때 사실 그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남성의 어떤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공격을 받는 거고, 그 남성 호르몬의 공격이 가장 중요한데 미녹시딜은 남성 호르몬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약이에요. 다만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약인데, 아무리 성장을 촉진한다 해도 밑에서 뿌리를 계속 남성 호르몬이 공격하고 있어서 효과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피나스테리드만 지금 드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피나스테리드를 어쨌든 먹는 게 기본이에요. 피나스테리드를 드시는 건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피나스테리드가 어떤 머리를 나게 하는 약은 아니고 유지를 하는 약이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는 항상성 내지는 뭔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어떤 자가 치유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발이 가늘어지는 모발에 피나스테리드를 먹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줄여주면 그 모발의 어떤 자가 치유력 같은 거에 의해서 모발이 좀 굵어져요. 그리고 모낭이 털을 못 만들고 약해져 있는 모낭들이 잔털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거를 그 어떤 머리가 나는 효과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미녹시딜을 바르면, 열심히 바르시면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바르는 거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테스테라이드를 꼭 드시고 거기다 좀 더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럴 때 미녹시딜을 바르시는 건 효과가 있는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먹기 싫으니까 나는 미녹시딜만 발라야지. 그거는 남성에서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네, 남성, 여성분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신 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그 제시카 베님이 중년 네. 남성의 경우 아보다트 복용이 금기 또는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보다트 복용이 특별히 금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보다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약과의 약물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약이긴 한데 간혹 아보다트가 이제 간으로 대사되는 약들과의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간으로 대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그 혈전용해제 같은 거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보다트 복용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특별히 금기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중년 남성이신 경우에 이제 뭐 늦둥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다. 네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보다트로 인해서 그 정자의 운동성이 좀 떨어지면서 임신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주의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근데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은 뭐 장점이 많으면 장점이 많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뭐 어떤 부작용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들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프로페시아 나이대 따라서 효과가 다른지 이 질문이 네네네. 눈에 보입니다. 50세부터는 뭐 효과가 떨어진다, 뭐 20대 먹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냐, 이런 네네. 질문들 주셨는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프로페시아도 그렇고 아보다트도 그렇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드실수록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60대, 70대 약을 드시기 시작해도 잔털 같은 게 올라오고 머리가 조금 빠지는 게 줄어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50세 이후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페시아라는 그 약의 설명서에 보면은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이 약을 쓴다라고 설명서에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어떤 허가 사항 같은 그 법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같은 건데, 이 약의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할 때 그 실험군 자체를 아예 그 모집한 실험군을 20세에서 40세 사이에 그 남성 탈모인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어요. 네네. 물론 더 어린 연령이나 더 나이가 많은 연령을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건 제약사에서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이 약을 드셨을 때 약물의 수능도도 좋고 실험에 제일 실험군을 모으기가 좋기 때문에 그 나이의 연령대를 모아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약물의 설명서에도 20세, 40세 뭐 이렇게 기준이 그냥 나온 거지 50세나 60세가 먹으면 안 된다거나 효과가 확 떨어진다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뭐 50세 이후에 근거가 드셔도 될 만한 자료가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용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온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잇두잇님께서 M자의 프로페시아 효과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M자 정수리 뭐 어디든 다 효과 있습니다. 옆머리 뭐 어쨌든 남성 탈모에는 다 효과가 있고요. 네네. 아보다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다 M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M자라는 거에 대해서 M자로 이미 파여가지고 거기가 민둥민둥하게 이마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먹어가지고 이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머리털이 나냐는 질문일 수 있는데 머리털은 안 납니다. 예, 뭐 약간의 잔털이 올라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이 진행된 M자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뭘 먹어도 거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탈모가 거기서 진행이 안 되기 위해서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거기서 머리가 나서 내가 M자를 좀 가려지고 앞머리로 이렇게 넘기는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긴 머리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모발 이식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모발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성기 축소에도 혹시 관련이 있냐? 이런 질문이 네.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가 를 드신다고 해서 뭐 성기가 작아진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고환의 사이즈가 약간 작아진다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고환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를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적은 퍼센트에서 있고요. 발기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기가 실제로 성기 기본적인 사이즈가 줄 수는 없어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하지만 어떤 발기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기를 했을 때 뭐 크기가 좀 작다고 느끼거나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작은 그 약을 드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주 적은 퍼센트에서 나타나는 예이고 네네. 거의 대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이 약이 아니라 위약, 그러니까 약과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을 먹은 분들도 이걸 먹었더니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를 호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어떤 발기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도 약에 의해서 실제로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심리적인 부분도 네. 있다,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질문 밑으로 내려주시면 아까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콕앤비어 천시시님께서 프로페시아를 탈모가 진행 중인 50대 건강한 여성이 복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네네. 주셔가지고 네, 이거는요 네.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여성이 프로페시아를 먹는 거는 금기예요. 네. 그리고 이 DHT라는 호르몬이 물론 여성 탈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탈모가 되는 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탈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호르몬의 영향과 전혀 관계없는 탈모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약을 먹는 거는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또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탈모라 하더라도 프로페시아가 이제 1mg이잖아요. 네. 여성에서 1mg 프로페시아는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여성의 경우에 DHT를 억제해서 어떤 탈모에, 그러니까 그 호르몬과 관계 있는 탈모에 도움을 받으려면 네. 적어도 2.5mg 이상, 그러니까 프로스카나 아보다트를 먹어야 돼요. 프로페시아로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이 더 높은 용량을 먹어야 되고, 다만 이 여성이 이런 약을 먹었을 경우에 이제 50대라고 하면 임신과는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네네. 가임 연령이 지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올리면서 유방암 발병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 일 없이 실제로 어떤 여성 이분이 호르몬과 관계 있는 탈모가 아닌데도 마치 네. 남성 탈모에 이 약을 먹으니까 여성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 없이 이 약을 먹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진짜 이런 약이 필요한 탈모가 맞는지 그리고 네. 어떤 유방암의 가능성이나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이 탈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하고 상담 후에 증상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드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거는 여성이 먹는 약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이제 몇 개만 조금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증, 그 여성형 유방증과 관련이 네. 있나요? 이런 질문 주신 분이 네네, 계시네요.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적은 퍼센트이긴 한데요. 네네. 실제로 탈모약을 드시고 나서 여유증이 그 여성형 유방이 발생한 경우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약을 끊으면 대부분은 이제 돌아가겠지만 약을 끊었는데도 이 여유증이라는 건 어쨌든 이 가슴 부분에 그 약간 그 유선과 관계된 지방층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네. 약을 끊는다 해서 그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약을 끊었는데도 여유증이 회복이 안 돼서 그 지방 흡입이나 그런 수술을 한 그런 예들 보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퍼센트긴 한데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네네. 보고되는 증상 네네. 중에 하나기는 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그 시아버님과 남편 탈모 스타일이 똑같다. 두 아들 중 29살 막내가 머리 스타일이 또 비슷하다. 유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29살이면 나이를 뭐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29살도 아직 애기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29살이면 다른 예방 방법은 없고요. 네.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약을 드시는 거. 예,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민간요법을 통해서 혹은 뭔가 다른 방법, 뭐 샴푸를 잘 써서 탈모가 예방되고 이 남성,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모발의 건강과 관계되어 있는 탈모,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가 관계되어 있는 탈모는 그런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네네. 남성 호르몬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M자 탈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호르몬을 건드리기 전에는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을 먹는 게 필수라고 했잖아요. 네네. 약을 약을 드시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미리 예방을 하겠다고 약을 먹는 건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모양이 보이고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 그 부분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이 되신다 그러면 약을 빨리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진단이 되시면 네네. 네, 거기에 맞게 약을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네릭에 대한 질문도 네네네. 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보다트의 경우에는 저는 그 제네릭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보다트는 기본적으로 약값이 좀 싸기 때문에 비슷하죠. 예, 실제로 제네릭하고 제네릭이랑 크게 오리지널하고 차이가- 사실 큰 차이가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보다트 만약에 두타스테리드를 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아보다트 오리지널을 드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무조건 그냥 오리지널 드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저도 처방을 할 때 아보다트 이외에 다른 제네릭은 저는 처방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피나스테라이드의 경우가 이제 그 어떤 가격과 관계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프로페시아는 지금도 아마 약 가격이 한 알에 한 1,500원 정도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은 아주 비싼 건 1,000원쯤 하는 것도 있는데 좀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네네. 한 700~800원 정도 네. 선이거든요. 700~800원 뭐 그 정도 선이라 프로페시아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릭을 당연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저도 제네릭 프로페시아 그 피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저도 제네릭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네네. 근데 원료부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약물에 그 프로페시아도 그렇고 제네릭도 그렇고 피나스테라이드는 그 안에 피나스테리드라는 어떤 그 화학적 성분, 원료 성분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그 성분을 누가 만드느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그 화학 성분의 그 원료 공급처가 영국하고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제네릭 한 99%, 물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드는 피나스테리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 99%는 중국 아니면 인도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금의 그런 선입견 내지는 아직은 뭐 아주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런 약물의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조금은 있죠, 솔직히. 그리고 그 약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피나스테라이드 그 화학 성분 외에 다른 부형제들이 있어요. 그 약을 구성하는 약의 어떤 형태를 만들고 약을 구성하는 다른 부형제들이 있는데 그 부형제에 들어가는 원료의 어떤 함량이라든가 이거는 프로페시아하고 다른 약들하고 많이 틀려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페시아나 제네릭을 생물학적인 생동성, 우리가 생물학적 뭐 동등성 검사를 한다고 해요. 생동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생동성이 입증이 됐다 해서 똑같은 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탈모에 대해서 진짜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도 오리지널을 드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네. 특히 약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단 오리지널을 한번 시작을 한 달 정도는 해서 이 약이 어떤 약인지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뭐 이 약이 어쨌든 약값이 비싸서 이 정도 약값이 나는 먹기가 어려운데 라고 한다면 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제네릭을 드시는 게 뭐 100배, 1000배 훨씬 좋습니다. 탈모에는. 어쨌든 제네릭도 효과를 잘 보는 약이거든요. 어쨌든 그 생동성 시험을 그렇죠. 통과를 해야 그렇죠. 이제 허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제네릭 약을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 제네릭을 드셨다 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프로페시아보다 현저히 높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네릭을 드신다 해도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뭐 프로페시아보다 물론 이게 대규모 통계적인 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의 어떤 임상 경험이나 제 주변에 탈모를 많이 보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봐도 네. 제네릭을 드신다 해도 어떤 부작용이 프로페시아 오리지널에 비해서 현저히 올라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릭을 드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약을 잘 드시면 충분히 잘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타스테리드, 피네스테리드 두 탈모 네. 치료약에 대해서 정액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그런 논문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 진짜 아침 시간인데도 댓글 많이 주시고 응원 주셔서 좀 알찬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